수업을 또 시작하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수요 측면에 있는 그 요인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수요 측면에 그 생산물 시장, 즉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으로 나눠 가지고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총 수요가 움직인다는 것을 말했죠. 그런데 그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항상 그 공급 쪽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분석을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그 총 공급 측면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총 공급에 움직이는 요인들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봤듯이 이거 물가죠. 물가와 소득에서 총 공급은 이런 형태도 있고 총 수요는 이쪽으로 봤습니다. 총 수요는 움직이는 요인들을 갖다가 대충 훑어봤는데 총 공급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물가도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 이 국민소득도 변화를 시킵니다. 근데 무엇이 이 총 공급을 움직일까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총공급은 공급하는 거니까 아마 소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생산자가 이 총공급이 어떤 변화를 주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하면 총공급이 결국 움직일 텐데 그렇다 하면 이 생산자들은 어떻게 생산하는가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생산의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을 갖다 국민소득으로 그 화폐 가치를 전부 다 환산해 가지고 다 집계한 것이 결국 국민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민소득, 즉 생산이 움직이면 이 총공급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미시 분야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국가 단위로 이렇게 환산하면 그러면 것이죠, 뭐, 그죠?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론은 미시론인데 그것을 거시 쪽으로 국가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론을 이렇게 전환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시에 대한 것을 약간 복습을 좀 해가면서 해야죠. 왜냐면 논리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 여기 보면 생산이 이렇게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총공급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감소하면 이게 왼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 생산, 그러면 이 생산은 어떻게 해야 생산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 생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quantity,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생산은 어떻게 해야 프로덕션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생산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생산이 증가되는가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생산에 대한 정의, 생산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생산이 많아지는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가 그런 것들이 총수요를 움직이니까 생산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뭐 지루하고 따분하게 무슨 생산의 정의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원론의 수준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원론에 관한 수준인데 그거조차도 잘 이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다 그러는데 가보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하게 많죠. 그래서 무엇을 생산해가지고 생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생산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 가공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합니다. 되게 말을 빨리 했죠, 그죠?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해 가지고 또는 가공해서 어떤 이런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죠. 생산 요소를 배합하고 가공한다는데, 그러면 이 생산이라는 게 배합해서 가공해서 어떤 물건을 갖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흔히 제가 잘 얘기 들은 뭐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여기 지금 자동차를 갖다가 지금 한 100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자동차냐면 뉴 소나타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자, 이 소나타라는 그런 자동차를 100대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생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나타 100대가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생산하는가 하려면 뭐 현대자동차를 한번 가봐야겠죠. 소나타는 현대를 만드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산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를 견학을 갔습니다. 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근데 아산 공장에 딱 가니까 보면 자동차들이 쫙 이 넓은 운동장에 자동차들이 생산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 소나타라는 차, 그 중에서 좀 기왕이면 좀 하얀 그런 눈같이 하얀 그런 소나타가 몇 대인가 하고 이렇게 세보면 100대가 만약에 있다가 가정할게요. 그러면 하얀 소나타가 화이트한 그 소나타가 100대가 지금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저거 어떻게 생산했지 하고 거꾸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 그 비밀을 알려고 하면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압니다. 어떻게 해서 생산되는가라는 것을. 와서 이렇게 쭉 보면 생산이라는 것은 아침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출근해요. 사람들이 막 출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종 부품들을 갖다가 막 조립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자동차를 막 만들게 되죠. 그 한 저녁 무렵에 가면 드디어 공장 밖으로 이 소나타 차가 말이죠. 이렇게 싹 한 대씩 한 대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생산되는구나. 근데 아침서부터 가만히 지켜보면 어떻게 생산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생산에 대한 구조입니다. 우선 생산 요소들이 서로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 요소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어떤 것이냐면 이런 원재료 같은 게 부품 이런 게 다 생산 요소예요. 생산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선 제일 많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출근하죠. 사람이 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사장님도 있고요, 부장님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근로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천 명이 아침에 막 출근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선 가장 필요하죠. 이게 생산 요소예요.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이 사람들이 부품을 갖고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 부품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재료, 원재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원자재, 원재료가 필요한데 뭐 각종 부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공장 같은 것도 좀 있어야겠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토지, 건물 이런 것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토지와 건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생산하는데 필요하죠. 그다음 이런 토지, 건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종 기계 장치들, 기계 장치,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어야겠죠. 그거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죠?
기계장치, 그다음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 같이 이런 사회 간접 자본도 필요해요. 전기, 가스, 수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 위에도 뭐 각종 공구,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요소예요. 이런 생산 요소를 배합 가공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건이 생산되고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이게 보니까 종류가 수천 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죠? 많아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그렇다고 이거 뭐 생산 요소 이렇게 가지고 한 가지로 놓으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사람과 사람 아닌 거로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인 거를 사람을 뭐라 하냐면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사람 자원. 이거는 나머지 거는요. 사람 아닌 것들이죠. 사람이 아닌 것들은 사람 아닌 자원 하려니까 조금 약간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문을 좀 써서 이거는 물적 자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human resource고요. 이거는 material resource예요. 아니 뭐 그렇게 쉬운 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적 자원을 경제학에서는 그냥 인적 자원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노동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노동, 레이버, L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물적 자원은요? 물적 자원은 이것은 이런 원재료 부품 이건 뭐 돈으로 뭐 이렇게 다 사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적 자원들은 이것을 자본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의 자본의 약자인 캐피탈로 하죠. 생산 요소는 크게 얘기해서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산 요소예요.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자본이라는 것은 사람 이외에 각종 부품, 원재료, 기계, 장치 뭐 이런 걸 전부 다 자본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생산 요소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크게 노동과 자본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크게 나눈다 하면 글쎄 뭐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뭐 나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동과 자본, 사람과 사람 아닌 걸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노동과 자본 이런 형태로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생산 요소라고요. 그러면 이 생산 요소가 이런 것들인데 이 생산 요소 하면 노동은 생산 요소로 쓰는 거죠. 이런 부품 같이 쓴단 말이에요. 생산하려면. 그럼 이걸 사용하면 그 요소로서 사용하면 사람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가겠죠.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오면 그 사람한테 그 가격을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대가를 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월급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임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웨이지, W를 표시하죠. 사람의 대가, 이건 사람 양이고요. 사람을 사용하면 사람을 생산 요소를 쓰면 부품을 쓰면 이런 거 쓰면 뭐 돈을 주듯이 사람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임금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을 사용하면 이런 부품이나 이런 걸 하면 거기에다가 또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원재료 같은 거 부품 이런 것들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사고 나면 뭐 돈을 줘야 돼요, 그죠? 그 부품에 대한 가격
그것을 자본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자 또는 자본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R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인데 이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주게 되는 거죠. 임금을 주게 되고 노동을 사용하면 임금을 주고 자본을 사용하면 자본의 가격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과 자본 이런 것을 갖다가 합하면 거기에 만약에 제가 10명을 사용했어요. 10명을 사용했는데 제가 한 사람당 월급을 한 3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한 달에 이 사람은 얼마큼 돈이 들어가냐면 10명에다 300만 원 들어가니까 3천만 원이 들어가죠. 그죠? 한 달에 3천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주는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것을 사람에 대한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3천만 원씩 나 인건비 들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쓴 것의 돈의 액수는 사람 노동 곱하기 임금만큼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죠?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비용이에요. 돈이 거기만 들어간 게 아니죠. 여기도 들어갔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자본 양이 뭐 이런 것이 만약에 만약에 10억 원어치 들어갔다 그러죠. 그럼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에 이 이자가 아니면 자본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면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0만 원씩 들어가면 만약에 10억 들어갔으니까 이게 10단위죠. 그죠? 억 단위로 1억당 1,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이건 10단위가 되는데 10단위를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가면 그러면 1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억이 뭐냐면 자본 비용이란 말이에요. 또는 이것을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이것을 물건비라고 얘기해요. 물건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다라고 해가지고요. 물건비 또는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돈을 얼마큼 들어가는데 생산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생산 요소인데 생산 요소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인데 이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인건비라고 하고 자본에 들어가는 비용을 물건비라고 하고요. 나는 비용이 얼마큼 들어갔냐? 노동하고 자본은 이게 돈 들어갔으니까 이 플러스 해가지고 들어간 게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 이런 비용을 미시경제에서는 그냥 비용이라고 하지만 뭐 총비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비용이에요. 이게요. 코스트. 비용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이익을 남자고 그 물건을 갖다 만드는 거죠. 생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윤을 갖다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가격 곱하기 수량, 이게 매출액에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죠. 그 중에서 이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비용은 이렇게 계산된다고요. 그러면 이 생산이라는 것은 요 생산량 100대 만들었다 그러는데 생산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생산을 정의를 하겠죠. 생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가장 많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될 텐데 물론 이걸 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는 그럼 생산을 많이 하게 하려면 그럼 생산을 어떻게 해야 많이 해요? 그럼 생산은 뭔데요? 라고 먼저 규정을 해놓고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 생산은 보다시피 이렇게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 가공하는 것이 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산 요소를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면 그런 것이 이렇게 인건비, 물건비 이런 것을 두 개 다 들어가지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비용의 구조는요.
그럼 우리의 원래 목표인 생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이죠. 노동자 것을 저렇게 배합해서 가공하면 생산이 된대요. 배합 가공하면요. 그럼 배합 가공 어떻게 배합하느냐? 그래요. 사람들이 딱 자동차가 딱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배합을 하죠. 어떻게 배합하냐면 사람 한 사람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사람이 뭐 두 사람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만들기 시작하죠. 부품을 사용해야죠, 그죠? 공장에 딱 들어가서 부품에다 하죠, 그죠? 배합을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는 바퀴를 4개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죠. 2개만 달면 그건 오토바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는 4개씩 딱 이렇게 답니다. 그다음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눈을 달아야죠. 헤드라이트를 달아야죠. 헤드라이트는 2개를 달아요. 근데 자동차는 사람은 2개만 다는데 자동차는 뒤에도 헤드라이트 비슷한 거 답니다. 히프짝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 딱 눈을 딱 둬요. 이건 뒤에 있는 그거죠. 그 헤드라이트 비슷한 거죠. 그죠? 백할 때는 딱 불 들어오게. 그죠? 눈은 그렇게 2개만 다는 게 아니라 앞에 2개, 그 다음에 그 히프에 2개 이렇게 딱 달지요. 그죠? 4개를 달아요. 엔진은 1개만 사람하고 비슷하게 가운데 딱 엔진을 달죠. 그럼 운전대는 한 개만 위치를 어디다가 위치를 왼쪽에다 달죠. 우리는 왼쪽에 다는데 영국이나 일본에는요 오른쪽에 달래요. 오른쪽에 달아요. 거기는요. 운전대 거기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주 그죠? 오른쪽으로 닫으면 영국에서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면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진짜 그래요? 예, 진짜 그래요. 뭐 영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일본 가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 오른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영국에서 가져온 차. 저도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한국에 올 때 차가 좋은 차가 있었는데 이거 한국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가져오면 못 쓰죠. 운전대가 이렇게 왼쪽에 싹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오른쪽에 있어 보세요.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거기다 하게 되잖아요. 거기다 딱 파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차 내리는 사람이 그냥 이제 왼쪽에 있을 테니까 내릴게. 그 앞에 가다가 차에다 쳐 죽을 일이 있어요. 참 힘들죠. 그리고 방향이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남이 차선에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주 헛갈리게 되죠. 그죠?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차들을 영국에서 몰던 차는 한국에다 못 가져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것도 못 가져오게 돼요. 일본 왜 그럽니까? 그 영국을 모방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섬나라라 이거죠. 일본이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한 곳이 뭐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을 고스란히 따라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영국의 의회제도 그것도 따라하고 영국도 그대로 여왕도 있고 거기에는 뭐 천황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정치제도, 사회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영국을 많이 했죠. 자기네도 섬나라, 우리나라도 섬나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국을 많이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요. 생산은 이렇게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 가공하는 겁니다. 배합 가공을 했는데 아까 배합하고 가공은 어떻게 했냐면 바퀴는 4개, 자동차 엔진은 1개, 그다음 뭐 헤드라이트는 위치를 앞에 2개, 뒤에 2개 뭐 이런 형태로 달게 되죠. 그죠? 그렇게 적절히 배합을 하게 되죠. 배합을 요건 4개, 요건 1개, 3개 누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배합을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자, 만들어내가지고 했다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철로 이렇게 싹 이렇게 좀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좀 깨끗하게 좀 가공을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색깔은 뭘로 할까? 아, 요 하얀색이 좋겠지? 그래서 하얀색으로 쫙 칠해 놓습니다. 다 가공을 다 끝냈어요. 배합하고 가공해가지고 다 끝냈어요. 완성이 됐죠. 완성이 돼가지고 가만 있어. 이렇게 애써 만들어 놓은 걸 그럼 뭐라고 할까? 자동차. 자동차지 이게 뭐 그렇죠. 자동차긴 자동차죠.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짓까? 그래가지고 뭐 개도 이름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이름 없으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래서 되게 우리는 이름표를 이렇게 앞에다 다는데 여기다 다는데 얘는 이 뒤에다가 여기 히프지에다 딱 달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소나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 가운데다가 그냥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착착착 가운데다 딱 만들어 놓고요. 이름은 소나타입니다라고 해요. 저번에 소나타 만들었는데 또 여기가 새 겁니다. 뉴 소나타. 2.0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탁 나오게 됐죠. 그 공장으로 다 나가고 딱 이름표 붙여 나가면 그러면 저기 차가 생산돼서 하나 나오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00대가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죠. 뭐.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을 적절히 배합 가공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 차 밖으로 공장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저렇게 생산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생산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만 그렇게 생산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다 그런 형태로 생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생산이라는 게 그렇게 생산 요소를 배합 가공하면 시간이 되면 나와요. 그러면 생산은 뭐 하고 하냐면 이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 가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관계에 있다. 노동과 자본을 많이 들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생산돼서. 이런 것을 생산함수라고 그러죠. 생산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생산함수를 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아예 좀 지워버리죠. 콥다가 생산함수를 보면 이렇게 A, 알파, K, 베타 이러는 것이 대표적인 생산함수죠. 그래야 함수 같잖아요. 그죠? 요 생산함 A는 기술계수고요. 여기 알파, 베타 이것은 노동계수, 자본이면 자본계수예요. 이 자본이 붙어 있는 것은 이건 노동과 자본이죠.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생산함수라는 거죠. 미시에서 배운 거죠. 그죠? 자, 이 생산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이 됩니다. 이 생산한 것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게 뭐냐? 이게 소득이라고요. 생산 측면에서. 거시로 바꿔놓으면 그걸 생산한 것을 화폐 가치로 표현해 GDP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소득이라고. 생산함수죠. 생산 측면에서 보면 거시경제를 보면 이게 소득함수라고요. 소득은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적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A,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이 이렇게 증가하면 자본량이 증가하면 그럼 생산량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증가할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우측이 소득이 증가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증가하는 거죠. 이건 생산 측면에서 움직여졌으니까 공급 함수가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거 움직이는 요인이 생산이 변하면, 생산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이런 것이 증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총공급이. 그래서 생산 구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기에 그러면 생산을 증가시키려면 노동과 자본, 그러니까 노동량하고 자본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생산 요소, 근데 이 알파, 베타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 노동계수, 자본계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생산계수가 이게 Q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 알파 제곱 K 삼성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생산함수를 콥하고 다그라스가 만들어서 콥다그라스 생산함수라고 그래요. 그죠? 정말 이렇게 생산이 됩니까? 그래요. 노동 한 단위, 노동 10명이 만약에 한 단위라고 할게요. 자본이 만약에 10억 원이 예를 들어서 한 단위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노동 한 단위하고 자본 한 단위면 하루에 자동차가 하얀 소나타가 몇 대 나옵니까? 그럼 여기 1 하면 1의 제곱은 1이고 1의 3승은 1이고 여기 2 하니까 이게 답이 2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얀 소나타가 2대 나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훌륭한 생산함수라고요. 이게 만약에 두 단위 노동자가 20명이 달려들고요. 자본이 한 20억 들어갔어요. 부품들이 한 20억 원어치 들어갔어요. 그럼 자동차가 몇 대 나옵니까? 2의 제곱은 4고요. 2의 3승은 8이고요. 여기 2가 곱해졌으니까 4, 8이 32에다가 2 하면 64지요. 그죠? 그래요. 하루에 소나타가 64대 나와요. 라는 거죠. 훌륭한 생산함수죠. 그죠? 생산함수라는 게 뭐 별거겠어요. 바로 노동과 자본을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해가지고 나오면 구체적으로 얼마큼 나오냐, 어떤 자동차가 얼마큼 많이 나오느냐, 그거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생산함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생산함수를 콥다하고 다그라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노동을 아까 2단위에서 3단위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아까 한 단위 했을 때는 한 단위일 때는 그러면 이건 2대밖에 안 되는데 그럼 2단위 그러니까 노동량하고 자본량을 굉장히 증가시키면 이게 2대에서 68대로 싹 증가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럼 여기는 노동량하고 자본량을 증가되면 그러면 생산량이 2대에서 68대로 확 증가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총 공급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라고요. 같이요. 생산량이 증가하는 요인. 여기에 총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냐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요인을 보면 돼요. 생산이 증가하는 게 뭐냐면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키면 그럼 생산량이 증가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산함수가 이렇게 저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총 공급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고요. 우리가 물가를 낮추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싶어요. 그런 좋은 방법이 총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런 방법 있지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산토끼라고 해서 산토끼 못 잡겠습니다. 산토끼 잡겠단 말이에요. 집토끼하고 동시에 잡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뭐냐면 이것을 증가시키면 돼요. 생산함수를 증가시키면 돼요. 생산함수를 증가시킨다니까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총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노동과 자본을 굉장히 증가시키면 된다고요.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 양을 늘리면 돼요. 노동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 돼요. 많이 채용하면 되죠. 자본은요. 자본은 투자의 집합체가 자본이잖아요. 투자를 많이 받으러가서 자본을 많이 이렇게 비축을 해놓으면 생산량이 증가하죠. 증가하면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없긴 왜 없어요? 많잖아요. 노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러면 총공급을 우측으로 있는 방법. 왜 이것만 있겠어요? 여기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이 A,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2제곱이 예를 들어 3제곱 됐다가 4제곱 됐다. 그렇게 되면 더 많아지죠. 그죠? 여기 2의 제곱은 아까 4라 그랬어요. 이게 2가 아니라 3이다. 그렇게 하면 4가 아니라 8 곱해야죠. 그죠? 그럼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이 불어나죠.
그 알파, 요 베타, 요건 뭐냐? 요건 노동 위에 붙은 것은 노동계수라고 그러고 자본 위에 붙은 건 자본계수라고 그러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알파 베타는 노동계수라는 것은 노동 위에 붙어 있는 것은 이것은 그 노동 생산성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 이거는 노동이 증가하는데 생산량이 얼마큼 더 증가합니까 하는데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죠. 근데 왜 노동계수하고 비슷한 거냐면 노동계수는 노동 생산성은 이렇게 내지 않거든요. 노동량분의 그냥 생산량 증가분으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수치나 이 수치나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해석을 그냥 노동 위에 붙어 있는 건 노동계수로서 노동 생산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채용하는데 이 사람 채용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 달에 2대 만들었던 것을 뭐 3대 만든다. 그러면 더 많이 생산되는 거죠. 그죠? 생산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 같은 노동 생산. 자본 위에 자본도 자본 생산성이 있다고요. 자본 생산성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노동자들은 이건 누가 노동 생산성은 누가 노력한 거냐? 노동자가 노력한 대가죠. 자본은요. 자본가가 경영자들이 그 생산량을 더 증가시켜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돈을 벌었어요. 어떤 형태로 벌었죠. 그러면 누구한테 그걸 배분해 줘야 되느냐? 돈 많이 벌었는데 생산량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럼 돈 다 국민소득으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이걸 노동자 아니면 자본가한테 분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생산량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그럼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 것은 노동자한테 줘야죠. 자본이 생산성이 많아서 된 건 그건 자본한테 줘야죠. 노동하고 자본하고 몽땅 다 생산성이 늘어났어요. 그럼 돈을 제가 만약에 만약 1조 원 정도 벌었어요. 노동자들은 잘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자본도 자본 생산성이 증가해서 증가하고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말이지 해서 증가했어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노동자가 만약에 5대 4, 만약 5대 5 하면 그럼 그 1조 원을 갖다 노동자한테 5천만 원 해가지고 노동자한테 보너스로 줘야 되고요. 자본들한테는요 5천억 원 줘야죠. 줘가지고 뭐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면 주주 배당으로 주든지 뭐 경영자한테 뭐 경영자 보너스로 주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본가가 몽땅 갖고 말이죠. 우리가 다 나눠 갖자. 그럼 노동자들은요. 바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놓고 왜 우리 건 우리가 달라 그래야죠. 그거는 이제 노동자들이 나중에 노사분규 이렇게 할 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달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때도 써먹을 거예요. 저번에 국민소득 할 때 분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할 때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노동 생산성만큼 이렇게 증가한 만큼 국민소득 월급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월급을 얼마큼 올려달라 그래야 되느냐 노사분규할 때 그때 얼마큼 올리냐면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시켜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다음 노동 생산성만큼 증가시킨다 그랬죠. 노동 생산성이 2에서 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50% 증가하면 50%더 달라고 하라고요. 노동은 증가 안 됐는데 자본이 막 증가돼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가됐다. 그러면 달라 그러지 말라고요. 자본가들의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노동 생산이 증가됐으면 그냥 주면 받지만 안 주면 달라 그래야죠. 그 노동 생산성 증가분만큼 달라 그러고 그다음 노동 분배율만큼 적정 분배가 되게끔 분배율만큼 달라 그래야 계산적으로 딱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노동 생산성이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아무튼 노동 위에 붙은 것은 노동이 기여하는 바예요. 노동 생산성이라고 자본은 자본의 것으로 기여하는 바예요. 자,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이렇게 위축이 되는데, 그럼 여기 A는 뭐냐, 요 A. A는 요 앞에 붙어 있는 거, 요 E 붙어 있는 거. 요건 기술계수예요. 기술계수라는 것은 영어로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 코이피션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 테크놀로지가 뭐냐? 이 테크놀로지가 아주 마술과 같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현대 경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요거는 아주 마술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노동 한 단위, 자본 한 단위. 지금 했더니 자동차가 2대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만약 2가 아니고 얘가 만약에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본 한 단위, 노동 한 단위 만들어면 자동차가 2대가 생산되는데 이게 5라 그렇게 하면 노동 한 단위, 자본 한 단위를 하면 자동차가 5대가 된단 말이에요. 5대가 생산된다고요. 아니 재료는 똑같은데 생산료는 똑같이 들어갔는데 어떤 데는 2대 나오고 어떤 데는 5대 나오냔 말이에요. 생산 요소 투입은 똑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마술과 같은 존재죠. 이은결이 마술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2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2대 딱 해가지고 딱 봐가지고 말이죠. 헝겊을 딱 씌워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말이죠. 갑자기 기압을 하면 는단 말이죠. 그래서 쫙 펼치죠. 그럼 자동차 2대가 말이죠. 5대가 쫙 나와요.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은결의 마술의 세계입니다. 라고 하죠. 일요일 밤에 요새 뭐 마술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2부에 해가지고 마술의 세계. 그런 거 같이. 그런 건 마술이라 그래요. 매직이죠. 그죠? 근데 그런 마술이 있습니까? 그런 마술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마술이 있는데 2대에서 5대로 쫙 만들어. 그것도 하기야 뭐 사라지게 하는데 뭐 증가는 못 시키겠어요. 그죠? 그 훌륭한 여배우 하나 딱 이렇게 돕고 말이죠. 이렇게 촥 해가지고 촥 하면 여배우가 한 5명 촥 나면 그럼 좋겠죠. 그죠? 복제 인간도 아니고. 못할걸요? 그죠? 그런 건 마술의 세계인데 경제학에도 마술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런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했더니 자동차 2대가 5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마술이라고 하지 않고요. 마술은 눈속이지만 이건 현실에 나타난다고요. 이런 것은 마술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노하우라고 하죠. 나만 아는 특별한 거죠. 그런 노하우는 나 하나만 알고 있는 아주 비밀 같은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은 노하우라고 또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술이라고 그러지 않고 매직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테크놀로지라고 한다고요. 기술은 참 좋은 거예요. 왜요? 기술은요. 마술과 같은 존재죠. 노동과 자본 이것을 동일하게 두고도 자동차를 2대를 5대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것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이게 기술이 하면요. 기술이 개발되면 자동차가 2대가 5대가 된다는 거죠. 생산 요소가 똑같은 그런 그렇게 들어가도 2배, 3배씩 이렇게 증가시켜 놓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 아마 기업은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국가도 금방 성장을 하게 되겠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비용을 뺀 것이죠. 이게 가격 곱하기 수량, 이것은 매출이라고 하죠. 이건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그죠?
이것은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10대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 대 2천만 원 팔았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다가 10대 팔았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 될 거예요. 매출액이요. 2억 원이 다 내 거, 이익이 다 남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익은 1억이에요. 그죠? 이걸 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많이 벌면 그러면 기업은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산은 가격이 만약에 2천만 원 딱 정해져 있다고 할 때 그럼 생산을 갖다 이렇게 많이 하고 비용을 적게 들였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생산은 많이 하면서 비용은 조금 들어가면서 그런 방법이 거의 없다고요.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생산을 많이 하면 생산은 이렇게 노동의 함수, 이렇게 노동과 자본인데 생산 함수인데 생산을 많이 하려면 노동과 자본을 많이 들여놓으면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많이 증가시키면 생산이 많아져요. 10대가 20대 이런 형태로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증가되는데 비용은요. 이건 비용은 아까 뭐냐면 인건비, 노동과 자본 구성되어 있고 이자와 그다음 자본과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인건비, 이건 물건비 이게 비용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노동과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생산이 많이 증가됩니다. 생산이 많이 증가하면 이윤이 많이 증가되겠죠. 라는 측면인데 근데 미안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은 증가해요. 비용도 증가해요.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거 증가한 것에 이게 증가되는데 이윤이라는 게 이만큼 증가했는데 비용은 이만큼 증가하면 이 차액이 내가 남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반대라면 어떻게 해요? 생산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비용은요. 비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생산을 점점점 많이 늘리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런 속도로. 그러면 많이 생산하시면 어떻게 되냐? 적자 난다고요. 그래서 적자가 나서 미시경제에서는 뭐냐면 이런 성격을 둘 다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이거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속도가 서서히 나요. 여기 지금 딱 출발을 하는데 이 간격 차이를 굉장히 길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차이를 길게 만들어 놔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생산량은 처음서부터 시작하고 딱 차가 출발하잖아요. 하면 이게 시속 100km로 쫙 달려요. 달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생겨가지고 이 속도가 100km가 달리던 게 시간이 지나면 80km, 70km, 60km, 50km, 40km 이렇게 자꾸 줄어요. 속도가. 천천히. 처음에는 되게 빠르는데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천천히 증가되죠. 생산을 많이 함에 따라서. 비용은요. 처음에는 속도가 천천히 가요. 이렇게 한 20, 30km부터 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주 폭발적으로 말이죠. 이게 20km, 30km에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50km, 70km, 100km, 120km, 200km 막 이런 형태로 막 간다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시작하고 딱 출발해요. 출발하면 이건 100km씩 쫙 가잖아요. 그러면 시속 100km씩 가면 한 2시간 후에 보면 여기 200km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요. 처음에 한 20km에서 한 40km밖에 못 갔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10시간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시속이 맨날 10km 이런 정도밖에 안 난다고요. 여기 뒤에서는요. 200km씩 그냥 쫙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생산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이에서 이게 이만큼 만약에 증가했을 때 여기는 가장 적게 가지고 요 사이 간격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미시경제에서 말하는 생산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인데 이윤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생산자론이죠. 우린 지금 여기 미시에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어떻습니까? 그건 미시경제에서 배워야 하는 그런 문제고 여긴 지금 거시잖아요. 거시 중에서 지금 이런 생산 구조를 잠깐 이렇게 리뷰해가면서 이게 거시로 됐다는 것을 갖다 이제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동과 자본은 이렇게 증가하면 이게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기술이라는 거는 말이죠. 생산 요소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한 단위 한 단위면 그때는 2대가 났는데 지금 기술이 2에서 5가 되면 2.5배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산 노동량하고 자본량은요. 옛날 쓰던 거 그대로 쓴다고요. 근데 생산량은 얼마큼 나요? 자동차가 2대가 아니라 5대 나온다고요. 이거는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고요. 생산량만 5대로 2.5배로 탁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용은요. 옛날 들던 거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5배로 늘었으면 그럼 이익이 얼마큼 되겠어요? 2.5배로 증가한다고요. 2.5배 증가했다는 게 이게 만약에 국민소득이라면 부가가치 합계 이게 국민소득이라면 국민소득이요. 2.5배 증가한다고요. 경제 성장이 얼마 된다고요? 250% 성장이 된다고요. 뭐 3%, 5% 증가했습니다가 아니라 250%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경제냐고요. 경제도 아니지요. 그죠? 너무 해서. 그런 경제는 없지요. 그죠? 그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것이 뭐냐면 마술과 같은 거, 테크놀로지. 그게 실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아주 기술이 진짜 이거 마술 같은 존재라서 근데 이 마술은 말이죠. 기술 개발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한번 되기만 하면 대박 터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이거 전화하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딱 합했는데 근데 조그맣게 그거 하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말이죠. 참 똑똑하네 그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서 딱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이름 붙여놓은 게 갤럭시 이런 이름을 써요.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박 난다고요. 매출액이요. 확 불어나죠. 그래서 지금 4분기 삼성전자 4분기의 이익은요. 영업이익은 8조 원이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작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요. 이게 석 달에 8조 원이니까 4분기 하면 32조 원이잖아요. 그래서 32조 원 정도, 지금 한 30조 원은 이익이 낮다 그런 얘기예요. 삼성전자는요. 아니, 무슨 기업이 뭐 조 단위로 버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저번에 올해 예산해가지고 이번에 343조를 갖다가 신청했습니다. 그 예산이 이만큼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낸다고요. 삼성전자 하나가. 그러면 30조 원을 벌면요. 법인세율이 20%라고 20%의 세금 법인세로 내야 돼요. 그럼 6조 원을 내야 된다고. 6조 원 낼 거예요. 여기요. 법인세만 삼성전자가. 그러면 세금은 예산을 갖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340조 원 이렇게 정도 세금을 거둘 텐데 그중에서 6조 원은 누가 냈다고요? 삼성전자가 낸다고요. 법인세로. 소득세 빼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많이 먹여 살리는 거죠. 그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 가지만 삼성전자가 본사를 옮기는 거 그거는 어렵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피지 이런 나라에 남태평양 조그만 나라에 그쪽으로 본사를 거기다 사무실 두고 일은 여기서 다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럼 만약에 세금이 이익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법인세 내잖아요. 법인세. 그럼 피지에다 내지 왜 여기다 내? 본사에다 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쩌려고 세금 안 내면. 그래 이미 못 간다고? 간다면 가요. 간다면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조세 이런 문제도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이 옆으로 약간 나갔는데 바로 이 사람은 커다란 돈을 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런 스마트폰이란 그 기술 그러면 별거겠어요. 그냥 두 개 컴퓨터하고 말이죠. 전화기하고 두 개 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로 꽉꽉 눌러가지고 말이죠.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런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노하우, 그게 기술이라고. 아무나 밟냐 말이에요. 잘 밟아야죠. 제가 밟으면 부셔진다고요. 조그맣게 되지도 않아요. 걔는 어쩌지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만 이렇게 딱 놨죠. 그리고 화면도 더 깨끗해요. 이렇게 누르면 잘 가. 기분 좋죠. 그리고 뭐 통화료도 비슷하고요. TV 보고 싶으면 보라 그러고요. 사진 찍으라면 사진기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딱 굉장히 좋잖아요. 하도 좋아서 나도 하나 구입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최신형으로 아주 기왕이면 갤럭시 S2 노트 2로 그냥 사는 김에 어차피 뭐 마찬가지다. 하나 샀죠. 사고 나니까 또 보조금이 그냥 막 또 많이 늘어난다네. 내가 사면 꼭 그래. 뒤에 하고 나면 뭐 좋은 게 생겨. 그래가지고 좀 미리 좀 사기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죠. 뭐 그냥 그래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이라는 것을 갖다 개발하면 이렇게 대박 터지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지금 한 150만 원 됐죠? 한 주당. 삼성전자 주식회사, 한 주식 150만 원 정도 됐다고요. 한 주에. 근데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500원짜리가 150만 원 됐다고. 그럼 몇 배나 나온 거예요? 주식만. 그거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렇게 기업도 대박이 터진단 말이에요. 대박 터지게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바로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비용은 멈추게 하면서 생산량만 증가시키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익이 증가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업을 아주 부자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국가 상황이라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개발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죠. 기술에 대해 가지고 기술이 만약에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가지고 딱 나오려면 그러면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기술이 나올까 말까 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이 희망사항은 한 10%인데 한 5% 정도만 되면 아주 성공할 확률이 제가 100억 들여가지고 그래서 한 5% 정도만 성공만 된다면 그러면 큰 좋은 투자감이라고 생각하죠. 5% 성공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근데 시간과 돈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연구, 리서치라고 하고요. 개발은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R&D라고 한다고요. R&D요. 여기 R은 연구란 말이에요. 개발한다고요. 연구, 개발비, R&D. 근데 R&D는 왜 쓰는 거예요? 기술 개발하려고, 테크놀로지, 이거 개발하려고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테크놀로지를 찾아서 연구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연구 개발 그래가지고 성공할 확률은요. 그렇게 해도 5%가 안 된단 말이에요. 5%가 아니라
1%만 돼도 아주 대박이라고요. 도전한다고요. 왜 부자를 기업이 대박나게 부자 되게 만드는데 국가에서요. 이게 뭐냐면 국민소득이란 말이에요. 국민소득을 증가하는 대박인데 아니 국가도 확 성장할 수 있는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그런 거인데 국가가 왜 이걸 포기해요?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확률이 이렇게 희박한데 그래도 한다고요. 로또보다는 낫죠. 로또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백만 분의 1이에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멀쩡한 곳에 제가 이렇게 가다가 아주 맑은 날에 막 가다가 갑자기 그냥 번개가 딱 쳤는데 말이야. 하필이면 쳤는데 제 머리에 딱 맞았는데 머리카락 하나만 탔어. 그래가지고 난 살아났다. 그런 확률보다 더 낮은 게 로또 당첨 1등 당첨하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확률보다 100분의 1 확률, 이만큼이면 100개 중에 하나 맞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하죠. 당첨된 확률이 0.1%라도 기업이나 국가나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확률이 이렇게 1% 아니라 0.1%만 돼도 0.001%만 돼도 합니다. 포기 못 합니다. 아예 이건 불가능합니다. 0.0%다. 그래도 우리의 희망이니까 절대 포기 못 한다고요. 포기해서는 안 될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바로 이 연구 개발하고 뭘 찾아서 이 테크놀로지를 찾는 이것에 온 정열을 다 기울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니까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이 기술을 찾아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술 이번에 뭐 창조 무슨 기술부를 하나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요? 기술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술을 거기서 찾기만 하면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난다고요. 총공급이 왕창 증가한다고요. 잘 힘들 텐데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안 되더라도 다음 세대 되겠지.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조그만 것도 되겠지. 뭐 1등은 안 되더라도 뭐 5등도 되고 뭐 3등도 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게 중요해서 그 옛날에 교육과학 기술부예요. 기술부였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거 말이지.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 교육과 기술 이게 뭐 거의 같은 거지만 여기다 다 묶어서 뭐 대충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라 이게 잘고 팍 잘라버려라. 그래서 잘라서 이거 과학 물론 기술에다가 여기다가 초점을 둬서 하나의 정부 부처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만들어가지고 아예 본격적으로 우리 그냥 기술에 개발하는 거에 아주 전력을 기울이자 그런 좋은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 바로 기술은 이 테크놀로지는 아주 그런 아주 마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기술에 대한 정체입니다. 자, 기술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산함수는 이게 기술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기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요게 기술 개수예요. 그래서 요 기술이 결국은 현대 경제를 갖다가 살리는 아주 가장 큰 것이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요새 부각되고 있는 문제라서 이게 아까 이 생산량이 결국은 그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생산력 능력을 증대시키는 국민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시경제로 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여태까지 얘기한 건 다 미시지 않습니까? 미시 분야, 미시든 거시든 경제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이게 미시 분야의 이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시 분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즉 이게 우측으로 이동될 텐데 우측으로 이동시키려면 그러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생산량 증가하는 요인이 뭐냐? 바로 A 기술계수나 알파 베타 노동계수나 아니면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키면 그러면 이게 우측으로 이동하니까라는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주는 요인이에요. 이게 줄어들면 왼쪽으로 줄어들지요. 이런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갖다 임금을 많이 주면 그러면 노동을 많이 못 쓰겠죠. 그죠? 그럼 이게 줄어든다고요.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그 옆에 자본에 대한 그 원자재의 가격이 높아지면 그럼 어떻게 되죠? 원자재를 많이 못 쓰겠죠. 그만큼 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자본에 대한 생산성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간다고요. 왼쪽으로 하니까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원유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으니까 그거는 다음 내일에 이걸 조금 더 이제 국가 단위로 보는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에 대한 그 변화과 그다음 이 노동과 자본에 대한 현황 예를 들어서 과연 기술계수는 과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은 과연 우리의 노동은 계속 증가될 수 있는가 자본 이게 지금 상황은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큼 잘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요. 오늘도 또 출석도 못 부르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해야겠네요.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